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38. 평범한 동네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좀 특별한 중국집이죠. 제 어머니와 함께 20년 넘게 지켜온 단골 손님들이 가족처럼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말 어처구니없고 분노로 가득했지만 결국엔 통쾌한 결말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영이라고 해요. 준혁이와 연애한 지 3년 만에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 박정희 여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있어 보였죠. 그래요. 우리 준혁이가 아가씨 얘기 많이 하던데 그게 전부였어요. 칭찬도 환영도 아닌 그저 사실 확인. 예비 시어머니는 강남에서 고급 부티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명품만 취급하는 그런 곳이요. 직원이 5명이나 되고 VIP 고객들만 상대하는 그런 가게였죠. 우리 엄마는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날 봐서 이해해줘. 준혁이는 미리 귀띔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영아, 넌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식당 일로 거칠어진 자그만한,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당신 옷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요. 그냥 평소 입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결혼식장. 하객들이 모여들고, 어머, 신부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어머니 쪽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계신 분인가 봐요. 좀 수수하시네요. 그러게요. 우리 정희 언니는 저렇게 화려한데. 시어머니는 샤넬 투피스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갓 손질한 듯 완벽했고요. 그 옆에 선 우리 어머니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리고 석 달쯤 지났을까요? 서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초대가 아니라, 네, 어머님. 그럼 뭐 좀 준비해 갈까요? 아니, 됐어. 그냥 와. 손 빈 채로. 묘하게 걸리는 말투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말,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 댁은 강남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50평대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명품 향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어서 와요. 신발장에 슬리퍼 있으니까 갈아 신어요. 에르메스 슬리퍼였습니다. 손님용 슬리퍼가. 거실에는 시누이 은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제 동갑내기인 38.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언니 오셨어요? 응, 은지야. 잘 지냈어? 네. 그런데 언니. 은지가 제 옷을 힐끗 보더니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 입던 깔끔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길래 편하게 입고 온 거였죠. 자, 다들 식탁으로 와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듯한 고급 반찬들과 한우. 어머, 어머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다 사온 거예요. 요즘 누가 집에서 직접 해 먹어요? 쏘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장을 보고 직접 면을 뽑고 손님들 음식을 만드시는 그 수고를
이분은 이해하지 못하시겠구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서영 씨, 요즘도 중국집 일하세요? 네, 어머님. 어머니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 익숙해서요. 저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코를 벌렁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서영 씨 옷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순간 멈췄습니다. 포크를 든 제 손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황급히 말렸어요. 왜? 사실인데, 요리하는 사람들은 옷에 배잖아. 나 예민해서 그런 거 잘 맞거든. 서영 씨, 기분 나빠하지 마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라고요. 저는 그날 아침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렸어요. 준혁이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니까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였죠. 어머님, 제가 오늘은 일 안 하고. 아, 됐어요. 내가 예민한가 보네. 그냥 먹어요. 식탁 위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했고 준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괜찮아. 진짜 옷에서 냄새 났을 수도 있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제가 입고 온 옷을 냄새 맡아봤어요. 세제 향만 났습니다.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기만. 거울 속 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공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서영 씨, 이번 주말에 우리 가게 단골 셀럽들하고 식사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식당이. 에이, 그 식당은 또 뭐. 하루쯤 쉬면 안 돼요? 서영 씨 어머니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혼자는 힘드세요. 그럼 직원을 쓰든가. 요즘 누가 20년 넘게 그렇게 일해요. 좀 쉬게 해드리지.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식당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부심이고 제 정체성이라는 거리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잡힌 자리였죠. 다들 우리 며느리 서영이에요. 중국집 하는.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가 아니라 중국집 하는 사람으로. 어머, 요리하시는구나. 그럼 집에서 요리도 잘하시겠어요?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네,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 자주 해줘요. 근데 중국집 음식이잖아요. 짜장면이랑 짬뽕. 저희 식당은 중식 전문점이에요. 다양한 요리를 다루고. 그래도 결국 중국집인 건 마찬가지잖아. 우리 정희 언니는 고급 패션을 다루는데. 친척들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동정과 무시가 섞인. 더 참기 힘들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서영 씨 어머니는 뭐 하세요? 같이 식당 일하세요. 아, 둘이서 식당을? 그럼 서영 씨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럼 어머니 혼자 서영 씨 키우신 거예요? 힘드셨겠다. 동정이었어요. 진심 어린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거칠게 사신 것 같더라고요. 서영 씨 어머니. 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결혼식 때 봤는데 좀 세련되지 못한 느낌? 옷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뭐, 식당 일하시느라 그러시겠지만.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왜? 사실인데. 나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서영 씨도 알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좀 촌스럽다는 거. 어머님,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촌스럽다고요? 왜 아니에요? 명품 하나 없이 그렇게 수수하게 다니시고, 손도 거칠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안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어머님, 우리 어머니는 당신 손톱 밑에 때만큼도 촌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영아, 진정해. 우리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야. 실수? 저게 실수야? 저 사람은 우리 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무시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상처를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참으면 참을수록 저 사람은 더 심해질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갔습니다. 서영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앉아요. 얘기 좀 해요.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빼놓지 않고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히.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서영아, 넌 참을 필요 없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살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식당의 매출 기록을 전부 정리했어요. 지난 20년간의 재무제표, 세금 신고 내역,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후기와 평점들까지. 우리 미성 중식당은 그냥 동네 중국집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버 평점 4.8점, 리뷰 2,000개 이상. 사장님 손맛이 일품이에요. 20년 단골인데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요. 여기 짜장면 먹으면 다른 데는 못 먹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저는 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조리산업기사, 그리고 작년에 딴 조리기능장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50년 경력의 조리 명장이셨고요. 엄마, 우리 식당 리모델링해요. 갑자기 왜? 더 멋있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보여줄 거예요.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그리고 제 옷차림도 바꿨어요. 매일 일할 때는 깔끔한 셰프복을 입고 외출할 때는 단정하지만 세련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품위 있게. 어머니도 설득했어요. 엄마, 우리 좀 꾸미고 다녀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다. 어머니는 미용실에 가셨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보셨던 염색과 펌을. 그리고 저는 쇼핑몰에 가서 어머니께 깔끔하고 세련된 옷을 사드렸습니다. 명품은 아니어도 품격 있는. 어머, 우리 딸.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엄마는 이런 옷 입으실 자격이 있어요.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식, 중식, 일식 조리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을 탔습니다. 금상. 그 수상 사진과 트로피를 식당 입구에 진열했어요. 서영아, 이게 다 무슨. 엄마, 우리 실력 제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식당의 법인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우리 식당이 위치한 건물, 그 건물 전체가 어머니 명의였어요. 20년 전
아버지 생명보험금과 어머니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30억이 넘었어요. 저는 그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복사해서 파일에 넣어뒀습니다. 엄마, 시댁에 한번 초대받으면 우리도 초대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누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변했어요. 입구는 모던하게,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되게. 하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그대로였죠.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완전 고급 레스토랑 같아요. 맛도 그대로인데 분위기까지 좋아지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매출도 껑충 뛰었습니다. 그때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요. 은지 승진했대요. 축하 자리 가질 거예요. 네, 어머님. 그럼 저희도 다음 주에 어머님들 저희 식당으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식당? 네, 리모델링 했거든요. 한번 오세요. 아,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준혁이가 물었어요. 서영아, 괜찮겠어?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주말 시댁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정갈한 디자이너 브랜드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고요. 어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제가 사드린 세련된 투피스를 입으시고, 어머, 서영 씨 어머님도 오셨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어머니가 당당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챘겠죠. 앉으세요. 오늘은 은지 승진 축하하는 자리예요. 축하해요, 은지 씨. 감사해요, 어머님. 은지는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아마 제 변화를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그나저나 서영 씨, 요즘도 식당 일 열심히 하세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냄새가 났습니다. 또 무시하려는. 네, 물론이죠. 최근에 리모델링도 하고 조리대회에서 금상도 받았어요. 어머, 금상? 네, 전국 조리 기능 경진대회요. 200명 넘게 참가했는데 제가 1등 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머님들 저희 식당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구경도 하실 겸. 중국집을요? 네, 한번 오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에는 도전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식당을 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파인 다이닝 수준으로 꽃 장식도 하고 조명도 은은하게 조절했어요. 메뉴는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일반 중국집 음식이 아니라 정통 중화요리, 딤섬 베이징덕, 샤오롱바오, 마파두부, 제대로 된 짜장면과 짬뽕까지. 엄마, 오늘은 우리 진짜 실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서영아. 우리 제대로 해보자. 오후 6시, 시어머니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은지, 그리고 친척 2분까지. 어서 오세요. 제가 문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셰프복 차림으로. 어머,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식당은 그들이 상상했던 동네 중국집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간접 조명, 그리고 벽면에 걸린 수상 경력들과 조리 명장 인증서. 여기가 중국집이에요? 은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희 미성 중식당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그들을 VIP 룸으로 안내했어요. 따로 마련된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죠.
메뉴는 오늘 특별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새하얀 셰프복을 입으신 엄마 시작해요. 그래, 우리 딸. 우리는 20년 내공을 쏟아부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 딤섬 플레이팅, 새우 하가오, 돼지고기 샤오마이, 그리고 어머니 특제 군만두. 접시에 예술처럼 담았어요. 와, 요리가 나가자 탄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베이징덕.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직접 만든 만두피와 함께. 이게 진짜 중국집 음식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랍스터 차우면. 신선한 랍스터에 어머니가 직접 뽑은 면발. 불향이 살아있는 세상에. 네 번째, 마파두부. 정통 사천식으로 매콤하고 얼얼한 맛이 일품인.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의 비장의 무기. 50년 비법으로 만든 짜장면과 사골 육수 짬뽕. 이건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한 입 먹더니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에 맞춰 VIP 룸에 들어갔어요. 입맛에 맞으세요? 이게 중국집 음식이에요? 네, 저희 식당 대표 메뉴들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한 듯. 서영 씨,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칭찬을 하셨어요. 서영 언니, 진짜 맛있어요. 이런 중식은 처음이에요. 은지도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주방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깔끔한 셰프복에 조리 명장 배지를 단체로.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50년 경력의 중식 조리 명장 김미숙입니다. 이 식당을 25살 때부터 운영해 왔고요. 혼자서 딸 하나 키우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딸 학원비 벌려고, 대학 보내려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서영이는 제가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지만 부족한 건 제가 다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졸업하고 바로 저를 도와줬죠. 식당 물려받으려고 조리학교도 다시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어머니, 제가 불렀지만 어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지난번에 제가 촌스럽다고 하셨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명품 하나 없어요. 손도 거칠고 말투도 세련되지 못하죠. 그게 지난 50년의 흔적입니다. 제 자랑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큼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는 거짓 없이 떳떳하게 살아왔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식당이 들어있는 이 4층짜리 건물 전체가 제 소유예요. 시세로 35억 정도 되더군요. 봉투를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명품 가방 쌀 돈으로 저는 건물을 샀습니다. 제 딸에게 물려줄 자산이죠.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식당 지난 1년 매출 내역이에요. 연 10억 매출에 순이익 3억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내놓으셨어요. 세금도 깨끗하게 다 내고요. 직원 복지도 제대로 챙깁니다. 저희 주방 직원들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촌스러운 중국집 아줌마가 이 정도는 합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차갑고 단단한.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대로 보여주신 순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반복했어요. 저는 됐어요, 사돈 어른.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사과받으려고 이 자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제 딸이,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인지요. 어머님,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언니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신뢰했어요. 은지야. 시어머니가 딸을 불렀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도 창피해요. 사람을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시아버지도 끼어드셨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소. 사과해야 해. 당신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어른, 그리고 서영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네, 서영 씨. 저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한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제 옷에서 냄새 난다고 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있었고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서영아.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구부정한 허리로 일하셨어요.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수없이 많으세요. 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그시고 여름에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셨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하나 잘 키우려고요. 저 대학 보내시려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려고요. 서영 씨, 그런 어머니를 촌스럽다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말씀하실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서영아, 됐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제 됐어.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 어른.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의 식사는 그렇게 묘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 씨, 내가 당신 어머니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네. 어머님께서요? 응.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날은 너무 급작스러웠고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아.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의외로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래, 오시라고 해. 얘기 좀 해야겠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이 아닌 소박한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서영 씨, 어머니 계세요? 안에 계세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셨어요, 사돈 어른. 네, 어머니. 이거 작은 정성인데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가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내 딸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사돈 어른도 사돈 어른 나름의 기준이 있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아신 거고요. 어머니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평생 옷 장사를 했어요. 명품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볼 때도 무의식적으로 겉모습만 봤나 봐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 잣대로만 세상을 봤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앞으로 우리 서영이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두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각자의 삶에 대해, 자식을 키우며 겪은 일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서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내가 직접 요리해 볼게. 어머님이요? 응. 당신 어머니한테 몇 가지 배웠어. 서툴겠지만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계셨어요. 어머, 어머님. 어때? 내가 만든 잡채야. 서영이 어머니한테 레시피 받았어. 맛을 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거짓말. 나도 알아. 서툴다는 거. 그래도 계속 연습할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우리 식당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분들과 함께요. 서영아, 내 친구들이야. 다들 너의 요리 먹어보고 싶대. 어머님,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데 자랑해야지. 친구분들께 식사를 대접했어요. 정희야, 내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나. 그럼, 우리 며느리 조리 기능장이야. 대회에서 금상도 받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돈 어르신은 조리 명장이시고, 50년 경력이야. 세상에, 그럼 이 식당이. 응, 우리 사돈 어르신 건물이야. 30억짜리.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날 밤 준혁이가 말했어요. 서영아, 우리 어머니 요즘 행복해 보여. 정말? 응, 당신 덕분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으신 것 같아. 준혁아, 고마워, 서영아. 우리 가족 제대로 만들어줘서. 저는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리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식당은 더욱 번창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고객들한테 소문을 내준 덕분이기도 했죠. 정희 언니가 추천한 중식당이래. 가보자. 강남 VIP들이 우리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중국 요리구나. 사장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세요. 어머니는 더 바빠지셨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서영아, 이제 엄마 은퇴해도 되겠다. 엄마, 갑자기 왜? 너한테 물려줘야지. 이제 내가 사장이야. 엄마, 엄마는 고문으로 남을게. 가끔 주방 들어가서 요리하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영아, 넌 정말 잘했어. 엄마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세상에서 제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댁 식구들,
우리 어머니, 준혁이와 저까지. 오늘은 서영이 사장 취임식이에요. 은지가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축하해, 서영아. 시어머니가 꽃다발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나한테 가르쳐줘서. 네. 진짜 가치가 뭔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다 너한테 배웠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영아, 앞으로 친딸처럼 생각하고 살게. 약속해. 저도요, 어머님.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이에요. 서영아, 오늘은 쉬어. 내가 주방 볼게. 어머니가 제 배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어요. 안 돼. 우리 손주 생각해야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요즘 자주 식당에 들르세요. 서영아, 앉아 있어. 손님 응대는 내가 할게. 어머님까지. 당연하지. 이제 우리 손주 나올 건데. 두 어머니가 함께 제 식당을 돌보셨어요. 주방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홀에서는 시어머니가. 묘한 조합이지만 잘 맞았어요. 어머님, 이 테이블 물 좀 드릴게요. 아, 그래요. 김 여사님, 오늘 짜장면 재료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박 여사. 두 분의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혁이가 퇴근하고 식당에 들렀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해주셔. 우리 어머니들이라니. 듣기 좋다. 준혁이가 웃었어요.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두 어머니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셨어요. 김 여사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박 여사님도요. 손님 응대 정말 잘하시네요. 배워서요. 김 여사님한테. 호호, 제가요? 두 분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옷에서 식당 냄새 난다고, 어머니가 촌스럽다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노력한다면요. 서영아, 뭘 그렇게 봐?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좋아서요. 우리 딸 행복하지? 네, 정말이요. 제 손이 배 위로 갔어요. 뱃속의 아기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를.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랄 테니까요. 명품 가방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가족.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를 보는 가족.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 속에서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 딸. 그날 밤 식당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박살낸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편견을 박살낸 거였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가족을 세운 거였다고. 그게 제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